희미한 달빛 아래 거려진 집들의 틈새를 스며드는 바람소리, 마치 쥐기른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옵니다. 한국이 어둠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순복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전기가 흐려지는 들미지의 세계로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속삭임 하나, 그림자 하나에도 숨겨진 경고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때를 2003년 7월의 여름날. 2003년 여름은 뷰난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시도결 없이 내리는 폭우에 더해 이상하리 많지 침울한 하늘과 독한 습도, 그리고 이어지는 왠지 모를 피곤함에 7월 내내 이상이 펴질 날이 없었죠. 당시 저는 울산의 한 시골 마무리인데 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직과 관리실, 기타 잡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가 입사한 지 2년쯤 되어 거덕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후 5시경 외근을 하고 오는 길이었고 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회사로 그냥 들어가기에 조금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표지판으로만 봤던 유원지가 있었는데 이참에 거길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유원지가 이어지는 나을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여름인데도 매미 소리가 거의 안 들렸고 갑작스레 소나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서인지 주변이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저를 스나차를 넘고 가을 입구에서부터 산까지 특징상 거의 1km를 지나했는데 약 1.5m 정도의 도로폭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시골길은 흘러내리는 토산 범벅에 너무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좀 더 가면 뭐라도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불구불한 커브길을 능숙하게 흔들린다는들 정신이 없던 철로 겉에 뭔가 시큰무리한 선한 형태의 불체가 보였습니다. 버스와 비인버? 하지만 그 불체를 지나가는 순간에 본버 그것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검은 자리 위에 앉아있는 광경이었죠. 저를 순간 손짓했지만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굉장히 여위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야, 너 여기서 뭐하니? 집이 어디야? 엄마는 어디 계시어? 그렇게 제 질문 폭격이 끝났습니다만 여자아이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보고 뒤에 있는 제 스냅차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의 이름이 뭐야? 나? 내 이름? 너 지금 31살인기? 아니 이게 아니라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너 집은 어딘지 아니? 그리고 여기서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 여자아이의 옷차림과 신발 그리고 머리카락을 훑어보았습니다. 이어진 잠깐의 정적. 그 뒤로 제 상상력이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갑작스레 머리칼이 츠뼛서는 체온을 쓰며 그때 느껴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가 타본 스냅차가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조심성이 많고 겁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낯선 행동을 할 때 항상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실행합니다. 제가 차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와중에 신발은 이미 흙탕물로 다 젖어버렸고 그 와중에 이런 산 속에서 매미 소리, 새 소리 하나 안 들린다는 게 무뎌진 제 감각을 오히려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본 소녀는 새하얀 백색 원피스에 나비리본이 달린 둥툭한 빨간 어린이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분명 여자아이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소녀가 앉은 자위 주위에 토사가 상당히 유실되어 지금도 흐르는 물과 진흙탕 범벅이었습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앉아있는 거지?
또한 이만큼 움직였는데도 신발이 다 젖었는데 생각과 동시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 그때 소녀가 앉은 자리 뒤에 토사가 흘러내려 땅속에 거무스레한 비닐 같은 게 보였는데 다시 보니 그것은 비닐이 아니라 시커먼 진 머리카락이 자라리 흐르는 등 위로 산을 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광경은 마치 뒤에서 누가 기는 것 마냥 완만한 내리막에 슬슬 굴러가는 수막차. 자멜리 사이드 브레이크는 잠근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 잠깐 사이 차는 점점 속력을 붙이며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내려가는 차를 쫓아마다 넘어져 웅멍이 치는 투성이가 되었지만 자임이 간신히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유원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유턴할 수 있는 도로폭도 아니었고 유턴한다고 해도 머뭇거리는 사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미친 듯이 산길을 주행해 갔고 그렇게 20분 정도 갔을 무렵 20리터 정도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순간 저는 달려가는 차량 운전대에서 그대로 실신할 뻔했습니다. 가까이 그 소녀였습니다. (20리터) 앞엔 주제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소녀가 두 팔을 가지런히 내려들인 채 저를 쳐다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신음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고 제가 그 소녀를 어떻게 지나쳤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미친듯이 번갈아 보면서 정신없이 산속을 내달린 채 30분 정도 드디어 제 눈앞에 밀가가 있는 곳이 보였고 가장 먼저 보이는 초가집 같은 구조를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들어갔습니다. 집 뒤에는 상당히 연로하신 할머니셨는데 밭을 마당에 남아 계시다 제 모습을 보고는 "어이구 장가 이게 탔을 일이요." 우리 몸은 진흙탕이 젖어 신발 한쪽은 어디로 날아간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를 보자마자 맨발로 주저앉아 반도의 눈물을 흘리던 제게 할머니는 따뜻한 저녁과 갈아입을 옷을 주셨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조금 앉아있으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신을 추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은 이미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그때 시계를 보니 오후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가 산에서 정신 보고 왔지? 네? 어떻게 아셨음? 꼬마 아이였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가 않더라. 저는 오늘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였고 할머니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시더니 점가 오늘 저녁엔 집에 갈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그곳에게 도망쳐 나온 것만도 천만 다행이야. 그건 사람이 아니라 용물이야 용물.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할머니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이 산골엔 묘귀라는 이름의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묘귀라는 귀신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산에 혼자 다니는 사람을 울려 짙은 보수 유인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에 사나 있는 곳엔 해마다 익사 사고가 나는데 사인은 언제나 자살.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자살이 아니라 묘귀의 짓이라는 걸.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치시야 오늘 밤엔 문 밖에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밖에 절대 나가지 말고 요강을 들고 오셔서는 여기다 볼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에서 할머니와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새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깊게 잠드신 것 같았고 잠을 설명하자면 방 주조는 바람이 불면 덜컹덜컹 거리는 조리문과
맞은편엔 달빛이 보이는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내일 회사 가서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 무서워서 집에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 기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려도 그 찰나였습니다. 조그만 창문에서 뭔가 탁하고 저리치는 소리가 났는데 뭐지? 자며 고개를 살짝 들어보았지만 창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쳐마르는 순간 뭔가 또 탁하고 창문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뜻을 지대로 던지는 것처럼 전없이 10초만적으로 자그마한 덕을 무언가가 창문으로 계속 당겨대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머리카락이 찢겼었으며 그와 동시에 할머니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 저가 계속 돌을 던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저는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겁을 주는 듯한 표정으로 청각, 지금부터 당당히 오늘 저기 청각 잡아가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왔구먼. 그렇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려 밖을 내다보지만 않으면 된다고 떨고 있는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아침 답이 첫 번째로 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창문에 부딪히는 돌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청색늪질 공포를 그날 밤에 다 겪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다음날 해가 절천에 뜰 때까지 무서워서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할머니가 얼른 밖에 나와서 이것 좀 보라고 했을 때 저는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시 돌 던지는 소리가 났던 창문 바깥쪽에 아래에 잠시 던진 돌이 수북히 쌓여 작은 돌탑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돌을 던졌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어제도 그 여자아이가 신고 있던 빨간 어린이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을 사람 몇 분과 같이 차를 타고 내려왔으며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이용모를 고요를 앓다가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뒤론 유원지는 둘째치고 표지판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는 통에 말짱한 길을 놔두고 20분을 돌아서 출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을 맞이하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남아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흥국의 어둠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담을 한층 더 음산하게 물들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의 어둠과 함께 더 많은 공포의 세계로 떠나봅시다.